천하용인, 여기서의 용은 이제 아마 김용남 정도에서 말을 할 텐데 시즌 2니까요. 여기서도 뭐 2대2로 갈렸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천 변호사님을 두고도 어디선 통합파였다, 어디선 자강파였다, 다 말이 갈리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겁니다. 이게 자강파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위주로 통합하면은 반대 안 하겠다 파였죠. 그러니까 다 정도의 차이였던 겁니다. 통합파도 그렇다고 우리 것 다 내주고 통합하자는 아니었던 겁니다. 이제 다 이 약간의 이제 이 뭐 어떤 스탠스의 차이들이 있었던 거죠. 접점은 충분히 있었다. 네네. 자강파도 뭐 저분들하고 우리 상종도 안 하겠다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 대신에 좀 더 자강을 강조하면서 우리 우위를 가지고 좀 더 협상을 하자라는 성격들이 있었던 거고, 저도 그리고 역할 분담을 통해 가지고 또 더 자강을 세게 이야기한 전략들도 있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협상을 하다 보면 여러 전략들이 필요한데 바람잡이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중심 잡는 대표가 사람도 예를 필요하고. 들면 네. 뭐 대표가 뭔가 하기 위해서 나는 그래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조건으로는 천하람이 도저히 설득이 안 된다. 저 방송 나가서 하는 거 봐라. 저렇게 강경한데 설득 되겠습니까? 를 하기 위한 국합 배드캅들도 사실은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정 순간을 넘어가면서부터는 통합이 불가피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만약에 처음부터 마크롱 모델로 가겠다. 기호 25번이라도 상관없다. 우리는 뭐 정말 코어에 젊은 사람 한 4-5명만 해서 이번에 뭐 현역 의원 올 테면 오고 아니면 마라 라고 해서 그냥 이번 총선이 아니라 다음 뭐 대선이나 아니면 그 다음 총선에서 뭔가 일을 내겠다. 이런 모델로 갔다면 저는 자강으로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게 답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은 저희는 양당이 이렇게 갈라놓고 중간에 필드가 되게 넓다고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좁게 스펙트럼을 가지고 가기보다는 넓게 가면서 상황 봐서 통합도 열어놓자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옆당들 무슨 뭐 창당준비위원회 발족식 창당대회 이런 데 가서 맨날 만세하고 막 가서 덕담하고 그러면서 제가 어느 순간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해놓고 통합 안 하는 거는 좀 국민들 보셨을 때 뭐 장난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겠다라는 지점까지 저희가 사실 왔어요. 그 상황에서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어떤 형태를 원했냐면 데스매치를 원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합당이라는 게 이게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지분 싸움 하게 되고 막 하게 돼서 제가 원래 원했던 모델은 이준석, 이낙연 데스매치였어요. 위너 테이크스 올로 가자. 그렇게 해서 이긴 쪽에서 일단 선거 때까지는 싹 다 가져가고 또 다시 한번 진검승부는 선거 끝나고 전당대회 어차피 할 거니까 하자라는 쪽으로 이제 저는 좀 그런 얘기를 저는 좀 이제 막판에는 좀 많이 했고, 그렇게 저희가 실제로 제안을 했어요. 이긴 쪽.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준석, 이낙연 데스매치를 하면 국민들도 재밌고 또 저희 그러면 약간 뭐 당대표 후보 토론회처럼 해가지고 또 막 이슈 만들 수 있고 지지자들도 그러면 또 결집을 해요. 그러고 나서 어느 쪽에 승부가 갈리면 이긴 쪽에선 이겨서 좋고, 예를 들면 진 세력을 받아들일 때도 이긴 쪽에서는 그래도 뭐 져서 들어오는 건데 약간 너그럽게 되고, 진 쪽도 졌으니까 또 그냥 다음번에 우리가 주류가 되자. 저는 그런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여건상 안 됐어요. 또 이준석 대표 어디 인터뷰 보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진 쪽에서 또 불만이 남고 앙금이 남는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진 쪽에서 이탈이 있거나 너무 과하게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서 원래 저희는 이제 공정한 경쟁 이런 거 좋아하는 집단이니까 너무 막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그냥 역시 1대1 얼마나 재밌겠냐 데스매치 해야죠. 막 저는 막 부추겼거든요. 네. 이준석 대표는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자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잘 성사가 안 돼서 뭐 이런 지금 우리 보신 형태의 합당이 뭐 통합 대북 강경책이 아니라 햇볕 정책을 쓰신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게까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개혁신당 하면 두 사람이 있잖아요. 85년생의 이준석 대표, 이준석 공동대표, 그리고 86년생의 우리 천하람 당원. 천하람 당원 이렇게 있는데
이런 말을 요새 많이 쓰더라고요. 이준석 대표, 천하람 우리 변호사는 앞으로 30년간 정치를 할 사람이라서 좀 길게 보고 정치를 좀 갈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30년간 정치할 사람들이라는 좀 소제목을 잡아봤는데 원래 두 분이 별 친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 될 때도 별다른 친분이 없던 사이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었어요. 어떤 계기로 두 분이 친해지신 거예요? 순천에 그 자맹 왔을 때, 그러니까 그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우고 그 자맹 왔잖아요. 부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 왔는데 순천에 온다 그래서 그때 왔었어요. 그때 안 만났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준 사이네요. 그래서 그때도 오겠다고 해서 솔직히 약간 고민을 했어요. 지금 대선 후보랑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거를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하필이면 이준석 대표가 오겠다고 했을 때 서울에 방송 일정이 있었어요. 그냥 일정 핑계 대고 오지 말라고 할까 했는데 그래도 그냥 골치 아플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어쨌든 당대표가 우리 지역에 온다는데 내가 당협위원장으로서 안 맞을 수는 없다. 그래서 방송 스케줄 다 캔슬하고 순천에서 이제 같이 자맹을 1박 2일은 아니고 이제 아마 하루 정도를 같이 했죠. 그러면서 좀 친해지게 됐어요. 자맹할 만한 체급은 아니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눈에 띌 것 같긴 한데 되게 띄어요. 예, 되게 띄지만 네. 세간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은 이준석만큼 천하람이 야심이 더 커. 이러면서 사실은 칼을 숨기고 살고 있다. 발톱을 이렇게 숨기고 있네요. 내가 지금까지는 아직은 그 인기도가 좀 부족해서 그렇게 있지만 언젠가는 이준석을 치고 올라가서 내가 대장이 될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솔직히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많이 듣죠. 말씀하시겠어요? 그래도? 그 뭐 도광양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얘기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럴 욕심이 있고 그거를 저는 이준석 대표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이준석 대표의 관계가 선의의 경쟁이 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막 사소한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안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당원이잖아요. 막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야 너가 당원인 게 말이 되냐? 뭐 당직을 뭐 이준석한테 찾아가서 달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돼. 저는 웃으면서 아니 어차피 조금 있으면 후보가 되는 건데 뭐 중앙당에 그렇게 올 일도 많지도 않고 내 순천에 특히 선거 뛰게 되면은 자주 오지도 못한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이제 공감대를 갖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좋아하는 게 야심이 있는 정치인을 좋아해요. 그 양반이. 네, 그래서 오히려 큰 욕심을 가지고 크게 승부 보겠다라는 사람들 좋아하고 맨날 저한테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너가 더 열심히 하고 인지도 높여서 빨리 좀 의미 있는 투톱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격차가 많이 난다. 더 열심히 해라라는 스타일이어서 뭐 실제로 저는 욕심이 있고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사이가 됩니다. 지금은. 나중에 제가 진짜 치고 올라가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현재로서는 지금은 현재는 포지션도 다르다고 또 인터뷰에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공격수고 이제 약간 수비수 역할을 그쵸. 이게 약간 난세 이준석 치세 천하람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타고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슈 만들고 이렇게 딱 치고 나가고 이런 거는 이준석 대표가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장경태 의원이랑 얘기를 하는데 이준석은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콩으로 매주를 쓰겠습니다 이래도 기사가 막 나간다는 거예요. 이준석 콩으로 매주 써. 사실 당연한 건데. 근데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제 언론이나 이슈나 이런 거 주도하는 걸 되게 잘하고 대신에 저는 또 약간 안정감도 있고 또 제가 아직 덜 알려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세대별로도 뭐 비호감도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좀 스타일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이준석과 비교할 때 스스로 판단하시기에 천하람의 장점은 무엇이고 반대로 이제 천하람과 비교할 때 이준석의 장점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서로의 단점을 말할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있죠. 보세요? 똑같아요. 거의 약간 양면인데 저의 장점 편안함이죠. 편안하고 제 입으로 말하기 그런데 그냥 재미도 있고. 인정합니다. 재밌어요. 오늘 저 많이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정치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 되게 뿌듯한 게
야 정치 방송을 보는데 네가 나오는 건 그래도 유쾌하더라. 막 그런 피드백을 들을 때 전 되게 즐거워요. 거부감이 없는 네, 그런 네. 느낌이. 근데 이준석 대표만큼 뭐 예를 들면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런 막 기가 막히네. 약간 이런 건 사실 잘 없어요. 그러니까 천재성 같은 게 잘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약간 자꾸 비유가 너무 많아지는데 이준석 대표 약간 마라탕 같은 느낌이고 저는 좀 설렁탕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게 각 예, 조화가 맞는다. 예, 조화가 예. 이제 잘 되고 대신에 사실은 우리 사회에 확 리더로 가기에는 마라탕 같은 스타일이 더 좋을 수 있거든요. 팬덤도 더 생기고 이제 확 뭔가 이렇게 불이 붙기도 좋고. 근데 그래서 저도 걱정인 거는 이제 약간 너무 그냥 관리자형으로 가지 않을까. 아, 천고수님께서.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있고 제가 어쨌든 리더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앞장서서 끌고 가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뭐 허허 웃으면서 우리 다 그냥 잘해봅시다. 이거는 아닌 거니까 결국은 저의 과제는 어쨌든 편안함을 유지하더라도 한 발짝 먼저 앞서 나가는 어떤 시대적인 과제를 잘 포착할 거냐. 그리고 이게 갑자기 천하람 정치 컨설팅 아니지만 제 스스로 봤을 때는 제가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기억에 남는 말이 잘 없어요. 이준석 대표는 약간 기억에 남는 멘트들이 있거든요. 뭐 당 대표가 대통령에 부하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저는 아직 그런 결정적인 순간을 못 만난 것도 있지만 제가 수없이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다니는 정치인과에 비해서 딱 그 어떤 캐치프레이즈성 그런 게 되게 약해요. 네, 그런 면은 되게 저의 단점이다. 대신에 이준석 대표는 이제 되게 강하고 자극적인 만큼 사실은 마라탕은 좋아하는 분들은 아주 좋아하지만 호불호가 있는 거죠. 네. 마라탕의 시대가 있고 설렁탕의 시대가 있는 왔다 갔다 거잖아요. 하더라고요.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같이. 그러니까 대통령제에서는 특히 그게 강한 게 평균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강력한 성격과 스타일의 대통령이 나오면 사람들 그 반대되는 사람을 그 다음에 또 원하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문재인 윤석열 두 분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뒤에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도 약간 스트롱맨 스타일이고 윤석열 대통령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저는 다음 대선은 설렁탕의 대선. 아니요. 이거 대선 출마 지금 여기 선언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음 대선의 키워드는 전 세련됨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스트롱맨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계속 흐름을 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그런 게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들을 보면은 YSTJ 워낙 거물이었으니까 한 번씩 해야 되니까 빼고 노무현 대통령은 되게 이상주의자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막상 이상주의자가 해보니까 국정이 너무 막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 막 온갖 난리 나서 이명박 대통령은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뭐 아주 진짜 기업가형의 그런 사람이었다가 근데 조금 안 좋게 보는 분들은 너무 해먹는 거 아니야? 내지는 너무 근본 없는 거 아니야? 해서 근본 중에 근본 거의 보수의 근본. 예, 예. 거의 반인 반신의 딸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 근본으로 갔다가 근데 근본으로 간 줄 알았는데 사실은 또 이제 막 비선이 있고 이렇게 해서 착한 사람으로 간 거예요. 예, 막 비선 논란 이런 거 없어 보일 것 같아 착한 사람으로 갔는데 알고 보니까 답답하더라 이래가지고 이제는 스트롱맨으로 간 거거든요. 어퍼컷으로 간 건데 근데 여기 이제는 제가 봤을 땐 한국이 선진국도 됐고 앞으로는 스트롱맨 해보니까 너무 뭉툭하더라. 예, 이거 국민들 내놓는 메시지도 그렇고 정무적인 거 당을 대하는 자세 이런 것도 너무 이렇게 러프하더라 이게 좀 너무 이게 좀 그래서 세련되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할 거고 저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띄우려고 했는데 잘 안 떴지만 이탄희 의원 같은 사람들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가 오히려 약간 그 어떤 경제 관료의 어떤 잘 준비됨 아주 세련된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무섭지 스트롱맨 계열의 사실은 후보들은 저는 다음 대선에서는 힘쓰기가 매우 어려울 거다. 나올 타선이 아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네, 유승민 의원도 그래서 사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유승민, 오세훈 요런 계열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님도 저는 약간 어려울 거라고 보고 같은 교회에서 그런 약간 세련되고 부드러움을 갖춘 리더들이 이번에는 좀 각광받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요.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도 스마트함을 좀 잘 포장한다면 조금 더 세련되게 하면 맨날 김종인 위원장도 뭐 이준석 다음 대선 뭐 주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나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예, 예.